네, 안녕하세요. 도형기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네.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내용들을 좀 풀고 네.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기질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둘째 딸아이가 7살 된 아들이 있어요.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 손자지요. 그 친구랑 이렇게 이제 실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게 부모의 생각 따로 아이의 생각 따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이게 엄마가 일을 하는 엄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때 제가 항상 이제 돌봐줬어요. 지금도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니까 더 이렇게 잘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묘한 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제 감정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 손자는 다르더라고요. 손자는 굉장히 객관적인 개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였으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그게 화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절제가 잘 되는 인간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자녀일 때랑 정말 왜 할머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버릇은 없어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나질 않아요. 화가 나는 행동에 불구하고 굉장히 수용적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수용적인 자세가 부모님들 또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여기 자녀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우리 손자 아이의 파일을 제가 분석하면서 그때 많이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아이를 내려올 때 이제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 아이가 이제 잘 기르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계획을 다 자기가 세워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동의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한 건데 왜 네 마음대로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갈지가 제일 중요하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다, 의견을. 근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물어보니까 그동안은 안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친구들이 가면은 갈까? 그런데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확고하게 그죠? 확고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다. 근데 나한테 얘기한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는 영어학원을 가고 싶어? 얘기했더니 아직은 가기 싫대요. 그래서 엄마는 영어학원을 너를 보냈으면 생각하는데 너는 영어가 왜 싫어? 그랬더니 영어는 유치원에서도 하고 계속 하는데 난 영어가 재미없어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게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재밌는 거는 곤충 뭐 이런 과학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코딩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데 이제 영어학원을 가서 전혀 낯선 환경에 떨궈져니까 또 선생님들도 보통 외국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친해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얘기를 해보지 그랬어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는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요라고 아이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당장 중요한 거는 영어가 중요한 게
게 아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너는 왜 너도 그렇게 안 자랐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사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아이들을. 그 지금 저 그래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제가 교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네네.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의 패턴대로 지원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딸이 자기 아들을 지금 그 실체도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스케줄러에 맞춰서 네네.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영어를 해야 되고 뭐 미술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대로 아이를 이렇게 몰고 있다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좀 근데 그러네요. 그게 싫었대요. 엄마가 너가 네 마음대로 해 자율적으로 둔 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불편했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힘들었던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는 극복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든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한테는 힘든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언제나 실패도 해봐야 된다. 그쵸. 실패를 해봐서 그 실패를 그거를 긍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는 자기 우주거든요. 근데 자기 우주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남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언제나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적어도 내 아이를 잘 자라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내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잠깐의 불편함이 싫어서 내 아이한테는 그 잠깐의 불편함도 주기 싫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많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생각대로 가라, 아이의 시계대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너가 무조건 목덜미 끌고 가지 말아라.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보면 자식을 굉장히 동일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결핍을 이 아이는 겪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진짜 네.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결핍을 완전히 이제 완충한 상태로 이 아이한테 이제 무조건적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네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엄마도 그런 어떤 잘 안 되는 걸 네. 경험하고 나중에 네. 그걸 극복한 상황들이 분명히 네.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그 부족한 상태로 학교를 가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준비된 상황을 그렇죠. 안내하겠다는 예. 상황들이 진짜 요즘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죠. 얘는 다른 네네. 개체인 거고 그렇죠. 얘가 느낄 수 있는 네네. 불편함은 또 다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나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얘는 또 얘대로 다른 결핍을 또 그렇죠. 시달릴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려면 부모님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될 테고 네네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이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잘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 이제 이 영상물 찍기 전에 중간중간에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O형 기질인 사람인 거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 기질인 네네. 사람인데 사실은 표출되는 기질은 세모하고 S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질대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주기질과 자꾸 주기질은 축소되고 다른 기질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그 안에서 아마 상처받는 부분 아니면 이제 회귀하려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렇게 시달리는 인간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근데 좀 제 자신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원기질을, 기질을 감추고 어쨌든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기질을 드러내놓고밖에 살 수 없다면 얼마나 사는 내내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앞으로도 어쨌든 그 무게의 중압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제가 안쓰러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사실은 아, 이제 네네네. 부모님들 이렇게 이 기질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나는 O형으로 그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내 성격은 저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다면 사실은 본인이 어떤 주기질이 감춰진 채 다른 거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살아갔다는 이야기들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까지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제 간단한 형태의 분류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거죠. 다른 파일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측면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인 측면의 나를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를 토닥거림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상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은 드릴 수가 네네네. 없어요. 부모교육적이면은 이제 포괄적인 거 이런 네네. 것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네. 정말 궁금하면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네네. 교수님이 네, 지금 네. 이제 공주 저쪽 거기 뭐죠? 거기 수목원 있는데 수목원 이름이? 공주시 주미산 생태공원인가요? 네네네. 그 근처에 공주 여고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근처에 정말로 진짜로 좋은 곳에서 예, 살고 계신 따뜻한 공간에서 살고 계신데 네. 사실은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얼핏 저희 선생님들도 다 사실 이거 도형기질 그 설문지를 다 했는데 사실 더 궁금해지는 것들이 아마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나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본연적인 궁금함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부분은 훨씬 더 이제 전문가이신 이제 교수님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받고 그리고 사실은 좀 위로받기도 해야 되고 네네. 공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기질은 가장 큰 갈등 상황에서 표출이 돼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네. 나를 이렇게 나의 화나 뭐든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 해결할 수 네. 있는 나만의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수님하고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그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차피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나와 배우자와의 네네네. 관계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눈치를 보고 여기에서 갈등하는 것도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맞아,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예요.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가 정말 다정하고 정이 많고 서로를 아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살아가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었고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었고 네.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시절에 저를 굉장히 소모를 많이 했어요. 지금 볼 때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몇 되지 않을 거라고 그쵸. 봐요. 저는 사실상 바깥으로 보여지는 분에 우리 친해라고 지내지만 과연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건지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자녀들이 또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 또 있을 네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로 또 부부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남편은 이런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죠? 네네. 나만 인정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인정받고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쵸.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은 또 다른 개체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우주지요. 그거를 네네네.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네네. 하기까지는. 네네.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게 너무 솔직히 제1 사회보다 더 힘든 관계인 거예요. 맞아요. 왜 밀접- 가족끼리가 네네네. 제일 상처받기 쉽고 맞아요. 상처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주고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의 기질에 적합한 환경. 욕구에 대한 기대와 자극을 제공해 주는 거.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욕구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대와 자극을 제공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저도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전혀 다른 기질의 아이들이었어요. 서로가 맞지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 그 욕구 충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아이를 첫째, 둘째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죠. 얘가 이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얘는 이런 아이고 얘는 다른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 내 환경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들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네. 고래에 춤추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 아이들마다 칭찬과 격려의 그게 다르고 어떤 점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자극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고 나쁜 기질은 없다는 네네. 거예요.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 교육이. 그래서 처음에 원장님께서 부모 교육을 의뢰할 때 내신 뭐 유튜브라고 해서 저는 사실 촬영을 처음 해봐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네. 강의는 오래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미디어 관계에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얼굴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승낙을 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에 좀 반가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기질별 자녀 양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알고 나면 어때요? 키우기가 힘든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 우리 큰애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알았으면 그죠? 더 빨리 알았으면 우리 아이와 그렇게 힘들게 충돌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아이들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질별대로 아이를 기르면 부모가 그 양육점을 안다는 거죠. 또 부모의 양육 태도가 또 부모의 이제 기질에 기반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녀의 행동과 반응 또한 자녀의 기질에 기반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질별대로 잘 맞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또 상극이 되는 기질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어찌되었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네. 나를 알아가고 또 나의 가족을 알아가고 네네. 이런 단계를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우리 아이를 기르는 데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네네네.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내 아이인데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이를 길러보니까 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내 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그래서, 있고 예, 막 그렇죠. 이래서 예, 이게 그렇죠.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네네.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듦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들은 너무 괜찮아. 그래서 엄친남, 엄친녀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애들은 너무 훌륭해 보여. 네. 그죠? 근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엄친아는 그냥 실체가 없는 그렇죠.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다 하나씩을 모아다가 엄친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진짜 모든 걸 다 갖춘 아이들이 그렇죠. 없어서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런 엄친아를 강요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네. 세상이 그런 엄친아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럼요. 세상인가에 대한 고민도 네네. 한 번씩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건
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강요받는 게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내가 나의 감정보다는 그 나보다 좀 더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배려하고 그 아이들의 이런 점들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허전하고 좀 슬플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기회에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누구 주변에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상담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떤 네. 측면에서 가족보다는 제3자인 전문가가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풀고 나면 사실은 좀 더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든 아니면 남편한테든 훨씬 더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둬야 될 것이 본인에 대한 토닥임, 본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수님이나 다른 상담 기관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게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 네 가지 시리즈로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워낙 그 조금 남들이 말하는 특별한 케이스의 그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얘기도 너무 많고 사실은 저는 이 아드님 얘기가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자녀고 압권적으로. 네네네네 진짜 돌을 닦지 않으면 저 정도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얘기들이라서 이제 듣기에 뭐 저 교수님은 아이들을 편하게 키워서 저런 말을 하나보다가 아니라 저렇게 힘든 아이를 키워내면서 스스로 터득하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신 얘기들이라서 훨씬 더 가슴에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시리즈로 네. 재밌으시죠? 왜냐하면 진짜로 아드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뭐 Q&A로 해서 얘기해도 사실 이 아드님 같은 점을 가진 한 가지 점을 가진 아들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물 4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교수님 좋은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이제 건강한 얘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